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미군이 무인 수중정, 잠수함이라고 할 만큼 덩치가 큰 수중정을 지금 테스트 작업에 들어갔다 진수했죠. 그걸 알려드렸는데, 이제는 무인 수상함, 그것도 덩치 큰 거, 이걸 아주 오랫동안 이 수상해서 스스로 아무도 없이 오랫동안 작전한 거 테스트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대량 생산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자, 후티를 공격하기 위해서 다국적 연합 해군이 지금 집결하고 있죠. 그러니 이란도 후티의 배후 아닙니까? 그러니 이란도 후티 우리가 보호한다 하고는 구축함을 파견했는데 어떤 구축함인지 기가 찹니다. 보겠습니다. 미 해군이 부족한 전투함 숫자를 보완하기 위해 급히 추진하고 있는 대형 무인 수상함 획득 사업에서 상당한 기술적 이정표를 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무려 한 달간 해상에서 인간의 직접 통제 없이 자율 운항하는 실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미 해군이 최근 서태평양 지역에서 실험 중인 대형 무인 수상함 LUSV가 720시간의 시험 작동 실험을 완료했다고 미 해군 무인 및 소형 전투함 프로그램 사무국이 현지 시각 12월 21일 밝혔습니다. 사무국은 최근 엄격한 평가 과정을 통해 이 무인 수상함에 들어가는 동력기관이 720시간 동안 외부 접촉 또는 관리 조치 없이 정상 작동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라며 720시간은 의회에서 요구한 최소 작동 요구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미 해군은 대형 무인 수상함에 들어가는 캐터필러 3512C 엔진이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과 관리 없이 해상에서 30일간 연속으로 선박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실험했는데요. 실험 결과 엔진과 동력기관은 승조원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30일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무인 수상함을 가동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대형 무인 수상함은 60m 이상의 길이, 1,500톤급 이상의 배수량을 가진 무인 수상 선박으로 모듈식 설계를 적용해 다양한 무장과 임무 장비를 실을 수 있는데요. 마크 41 수직 발사기를 적재한 컨테이너부터 소형 드론, 소나 시스템 등을 싣고 원격으로 제어되며 수상함의 역할을 일부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험 성공에 따라 미 해군은 내년 회계연도 예산부터 LUSV 전력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2030년이 되기 전에 구축될 미 해군의 유무인 복합 함대, 과연 어떤 능력을 발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배가 컨셉인데요. 이걸 가지고 바로 테스트했던 거 아니고 이제 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줄게 라고 제안한 거예요. 보시다시피 여기에 수직 발사관 다 있죠. 여기에 여러 가지 방공무기 또는 타격무기 다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이게 아니고 실제 테스트한 거는 이겁니다. 이게 일본 요코스카로 들어오던 사진인데 마리너라는 함이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유인 배죠. 여기에다가 지금 사람을 안 태우고 뒤에 컨테이너 같은 거 실어놨습니다. 이 컨테이너가 바로 무장발사 마크 41 같은 이런 게 들어가서 컨테이너가 들리고 미사일 쏘고 하는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이런 마리너 스타일도 있고 두 가지 스타일을 했습니다. 여기는 레인저. 그래서 마리너와 레인저 이 두 개를 가지고 일본에서 나와서 동중국해 다 돌아다니고 남중국해 돌아다니고 그리고는 호주까지 갔다 오는 이런 테스트를 했는데 사람이 전혀 타지 않고 720시간 즉 30일 동안 계속 엔진을 돌린 거죠. 사람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사람이 타면 엔진 기관실 문제 있어. 그럼 사람이 뛰어가서 기관장 또는 기관 그 선원들이 가서 수리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사람이 안 타고 있으면 고장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엔진 내구성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최소 요구 시간이 720시간이었는데 즉 30일이었는데 그 30일 동안 테스트를 한 거죠. 근데 어떻게 튀어나갈지 모르니 자, 이런 식으로 옆에 유인함이 감시를 하고 감시한 상태에서 스스로 이제 계속 다닌 겁니다. 다녀보니 고장 없이 잘 됐구나 라고 평가가 나와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아까 가다듬은 그런 스타일로 이제 생산에 들어간다라는 건데, 여기에는
드론을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모듈도 장착할 수 있고, 또 무장 모듈 장착할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아주 크게 만들어서 미사일 캐리어도 만들 수 있고, 미사일 수백 발 꽂아가지고 토마호크 그냥 내일 꽂는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병력이 앞으로 부족하고 병력 한 명 한 명의 보훈 복지 비용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인 수상 함이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제가 어제 디펜스 브리핑의 단신 속에 알려드렸던 무인 수중정 있지 않습니까? 길이가 무려 26m. 우리 장보고 잠수함 한 절반 정도 되는데, 여기에 8톤의 어뢰, 기뢰, 또 소해 장비, 소나, 정찰 장비 이런 거 실어서 수중으로 계속 매복, 감시하는 이런 역할. 또 수상에는 이런 식으로 타격 장비, 또 정찰 장비 이런 거 다 실어서 또 무인 수상함 만들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건데, 미국만 이러냐? 중국도 지금 이거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맹국이니 미국이 이거 하니까 우리에게 도움 되겠구나. 반대로 적인 중국도 이거 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고 대비해야 간다.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입니다. 홍해 해상교통로 방어를 위해 미국 주도로 최소 2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다국적군이 구성되고 있는 가운데, 후티 반군의 배후에 있는 이란도 다국적군 함대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력을 파견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란산 무장으로 중무장한 구축함이 갔다는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집니다. 이란이 최근 홍해 지역에 집결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해군의 영내 안정 파괴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구축함을 급파했다고 이란 해군 대변인이 관영 매체를 통해 12월 22일 밝혔습니다. 이란 해군은 현재 홍해 해역에 구축함 알보로즈와 원정 작전 지원함 베흐샤드가 전개되어 해상 보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란이 후티를 지원하기 위해 홍해에 직접 전투함을 파견한 것은 예멘 내전이 격화됐던 2015년 4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과거 이란 제국 해군 시절인 1971년 영국에서 도입된 이 구축함은 원래는 고대 이란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인 잘의 이름을 딴 함명을 사용했지만, 이슬람 혁명 이후 알보로즈 산맥의 이름을 딴 알보로즈함으로 개명했습니다. 만재 배수량이 1100톤급의 소형함인 이 전투함은 영국제 114mm 함포와 30mm 기관포, 12.75인치 어뢰를 주무장으로 운영했지만, 이란 자체 개량을 통해 레이더와 통신 시스템이 교체되고 보병 휴대용 대공미사일과 8발의 누르 함대함 미사일이 추가되는 현대화 개장 공사를 받았습니다. 이란은 바벨만데브 해협 일대에 파견된 알보로즈가 먼저 파견돼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원정 작전 지원함 베흐샤드와 함께 해상 보안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중동 지역 내 강대국 행세를 하는 이란이 파견한 이번 전투함, 과연 홍해에서 서방 함대와 대치하는 모습을 연출할지 향후 상황 전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벤트요. 누르 함대함 미사일 쏘고 있는 모습이죠. 누르는 중국의 C-802 함대함 미사일 뺏긴 겁니다. 이란이 기술 좋겠죠. C-802는 하푼보다 약간 떨어지는 그런 성능이니 이 미사일이 대단히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자 여기 보시면 전방에 함포 보이죠. 이게 바로 114mm 함포. 후방에 함포 보이죠. 이게 30mm 기관포예요. 자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전방에 114mm 함포 한 문, 후방에 30mm 기관포,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 이게 1971년산이에요. 와, 52년 된 거죠. 과거 팔레비 국왕 시절에 그 이란 왕정 때 영국하고 사이 좋을 때 그때 4척 구매해서 한 척은 사고로 침몰했고 세 척을 지금 이란이 운영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딱 보면 우리나라 뭐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느낌이 좀 있죠. 이 측면, 이 부분이 우리 포항급 초계함하고 굉장히 흡사하죠. 또 컨셉도 비슷해요. 함포 많고, 우리 포항급 초계함보다는 함포 적지만 여기도 이제 114mm 주포, 우리는 76mm 주포, 그리고 우리도 40mm 부포도 있죠. 그런 컨셉인데 이란은 이걸 또 개조해서 여기다 이렇게 함대함 미사일 8발 장착했습니다. 우리 포항급도 액조세 달았다가 나중에 또 하푼 달았죠. 그리고 요즘 방공도 있어야 되니 우리 포항급도 방공 없으니까 신궁, 또 미스트랄 이런 거 장착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보병 휴대용
함대공, 지대공 미사일 여기다가 갖다 놓고 뭐 헬리콥터 같은 거 나타나면 쏘고 이제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1100톤이니까 우리 포항급보다 약간 작아요. 그걸 구축함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지금 청해부대 가 있는 양만추남 우리 구축함이라고 하죠. 참 부끄럽습니다. 요즘 뭐 5,000톤, 6,000톤 이런 거 전부 호위함이라고 하는 시대인데 우리는 그걸 3,800톤짜리를 구축함이라고 하는 뻥튀기, 좀 내세우기 좋아하는 이런 민족이 아닌가. 참 부끄러운데 이란은 우리보다 더 해요. 초계함도 안 되는 이런 수준을 가지고 구축함이다 라고 하고 얘기 보냈는데 방공무장 없으니까 이 다국적 해군이 야 뭐야 걸리적까지 비켜 하고 미사일 한 방 쏴버리면 그냥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격침돼 버려요. 그런데 이란 해군은 혼자 간 게 아니고 얘하고 같이 지금 작전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건 뭐냐? 이건 뭐 그냥 상선처럼 생겼죠. 상선이었습니다. 이걸 이란이 지금 정보함으로 개조해서 여기 이제 통신 시스템, 감청 시스템 뭐 이런 거 해서 정보함으로 개조해서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란은 뭘 믿고 이런 거 방공 능력도 없는 이런 걸 보내냐? 중국하고 같이 갔습니다. 최근에 12월 초에 이란, 중국, 러시아가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서 연합 해군 훈련했죠. 그거 하고는 지금 같이 중국 해군의 우리로 치면 청해부대라고 할 수 있는 45차 호위대. 그러니까 중국은 독자적으로 이 지역에서 아덴만 쪽에서 호위 작전합니다. 45차 호위대인데 052 DL급 방공구축함 하나, 그리고 054A 호위함 하나, 그리고 903급 군수지원함 하나 이렇게 전대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란하고 연합 해군 훈련하고 걔들하고 같이 이 배가 알보로즈라고 하는 그들 주장 구축함이 같이 간 거죠. 그러니까 걔들이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형님 믿고 까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미국은 항모 2척 그리고 강습 상륙함 1척 여기다가 지금 갖다 놓고 뭐 서방 군함들 다 합치면 50척 넘죠. 그런데 지금 이 알보로즈 함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을지 아무튼 이란은 독특한 나라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2년 된 이 군함을 아직도 운영하고 있다는 게 놀랄 노자다라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